예, 안녕하세요. 강소 감독입니다. 예, 한국영화감독조합과 중국문화재단의 공동 주최로 새롭게 탄생한 충무로 영화제 디렉터스 위크, 현재 충무 아트센터 상황을 네이버 TV, 네이버 브이라이브로 통해 생중계 중입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살롱드 시네마 감독이 감독에게 묻다, 일명 감감무슨, 코로나가 창궐하기 직전과 직후 그 역경을 뚫고 극장에서 관객을 맞이한 장편 소개하고 감독 배우들을 인터뷰하는 시간입니다. 감감무 시작 전에 네이버 TV 후원 라이브로 상영이 진행되었습니다. 극장에 가기 어려운 시기인 만큼 좋은 작품들이 점점 더 다양한 방식으로 관객들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마담의 이철아 감독님과 엄정화 배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잘 지내셨죠? 잘 지내셨어요? 네. 감독님. 오랜만에 뵈요. 네, 너무. 엄정화 배우님은 요즘 너무 많이 바쁘시죠? 네, 네. 오랜만에 바빴어요. 영화로도 잘 되시고 또 음악으로도 잘 되셔가지고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뭐 이제 영화 개봉한 이후에 새로운 작품, 영화 감독이 할 것은 뭐 새로운 작품을 생각하고 미팅하고 그러고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오케이마다 GV 시간이어서 그러게요. 제가 약간 좀 뭐 질문지들을 조금 준비를 해왔는데요. 원래 두 분은 서로 알고 계시던 사이셨었나요? 아니요, 오케이 마담으로 만났어요. 네, 감독님. 근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네, 네. 당연히 알고 계시죠. 당연히 알고 있지만 팬이었죠. 네. 네, 팬이었고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떨렸는지. 진짜요? 우리 저 좋은 사무실에서 감동? 만났었는데 네. 엄 배우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꽃단장도 하고 뭐 스프레이도 뿌리고 방에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영화사 사무실이라는 게 뭐 뻔하잖아요. 이렇게 좀 테이블 하나에 모니터 있고 칠판 있고 다 오셨는데 너무 내가 떨려가지고 사실은 인사를 하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 식사하러 가가지고 네. 맛있는 거 먹으면서 조금 긴장이 풀려서 그때는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 사실 사무실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아, 정말요? 전 다 기억나요. 거기 처음에 혹시 만나실 때 꽃 준비하셨나요? 그런 거 없었어요. 감독님. 우리가 센스가 없으시고. 아, 꽃은 없었네요. 그래요? 프렌즈 카드 같은 거 있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달아놨었어요. 그쵸. 네. 네, 환영합니다. 오케이 마담이 사실 잘 됐잖아요. 잘 됐는데 막판에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조금 흥이 꺾이게 됐었는데 어떠셨어요? 그때 소감이? 감독님 얘기하세요. 그쵸. 저희가 이제 개봉하고 광복절 영화였죠. 저희가 광복절 전에 그 당시에는 굉장히 주목도 받고 그다음에 인지도도 올라간 코미디 영화로서 개봉을 했는데 안타깝게 그때 이제 광복절 일로 인해서 뭐 누군가의 일로 인해서 갑자기 코로나가 조금 올라가면서 좀 드랍률이라고 하나요? 그 관객의 드랍률이 70%, 80%까지 떨어지면서 이제 사라지게 된. 그 가슴이 아팠어요, 사실은. 그렇죠. 가슴이 아프죠. 네, 뭐 사실은 흥행 영화라는 것은 아무도 앞을 알 수는 없잖아요. 흥행이라는 것이 사실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우리 다 잘 되려고 만드는 거지. 흥행을 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 해서 사실 영화도 만드는 거잖아요. 인간들이 만드는 이 영화라는 것이. 근데 이제 그렇게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한 어떤 사회적 현상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사라지게 된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픔을 떠나서 뭔가 이렇게 먹먹함, 답답함, 우리가 그냥 어떤 손을 쓸 수가 없구나라는 거에 많이 슬퍼했었어요. 실제로 많이 슬퍼하셨었고. 배우님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네, 개봉하셨어요. 너무, 근데 정말 이건 뭐 어떻게 저희가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너무 기뻤던 건 우리가 개봉할 때, 개봉하기 전에 이제 홍보를 하고, 개봉하고 나서의 그 스코어나 또 반응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때는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행복하죠. 그래서 거의 저희가 일주일 채 그 전에 100만을 넘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너무 하루하루가 진짜 조마조마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또 많이 감사하는 면도 있고요. 네, 저도 많이 아쉽긴 아쉬웠죠. 근데 이제 극장,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극장 스코어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은 IPTV에서 굉장히 잘 됐다라고 그러는데 어떠세요, 실질적으로? 네, 뭐 IPTV,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많은 영화들이 사실은 이제 IPTV의 수익이 생각보다 예전보다 많아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히 저희 영화는 아무래도 전 연령층이 좀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코미디라는 장르성이 있고, 그다음에 볼거리가 있는 액션 영화에 플러스 알파 지점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예, 그냥 가족들이 다 있어도 바로 버튼 눌러서 볼 수 있는 영화로서 선택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좋은 성적을 거둬서 제작자님이 되게 좋아하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영화 평 중에서 네.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것들이 도입부의 액션씬이 꽤 괜찮고 영화가 생각보다 코미디 영화인 줄 알고 봤는데 액션이 되게 괜찮았다는 평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액션 배우 엄배우님이 한마디. 저는 이 시나리오 봤을 때 그 액션 부분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욕심이 나고 매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액션을 정말 잘 해내고 싶었고, 보통 그렇잖아요. 약간 되게 경력이 짧진 않잖아요. 저도. 근데 그런 액션 시나리오를 처음 받아봐서 굉장히 또 신났고 정말 진지하게 잘 해내고 싶었어요. 배우님, 제가 메이킹 영상을 보니까 실제로 그 액션 스쿨에서 이렇게 연습하시는 모습도 많이 있던데 네. 그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됐어요? 기간이 저는 좀 더 길게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생각이 드는데 한 2달 정도? 네네. 네. 진짜 오래 하셨네. 2달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네. 배우로서 2달 동안 사실은 제일 열심히 했고, 사실은 습득을 제일 빨리 이렇게 빨아들여서 칭찬을 좀 많이 받았던 거고, 우리도 처음에 스태프들이 그 무술 감독님이 최봉록 무술 감독님인데 엄배우님 캐스팅 되기 전부터 저희 스텝으로 참여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여성이 해야 되는 어떤 그 한계점, 그러니까 체력의 한계점을 어떻게 영상에서 티가 나지 않게 좀 보여줄 수 있는지를 굉장히 많이 의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신체 부위 중에 어느 부분을 쓰는 게 더 유리하고, 또 좁은 공간에서 무엇을 보여주는 게 가릴 곳은 가리고, 보여줄 것은 보여주는지 많이 얘기했는데, 엄배우님이 이제 캐스팅 확정되고서 훈련하면서 되게 좋아하셨어요, 사실은. 잘한다고. 예. 저희는 다칠까봐 너무 몸을 사리지 않고 막 해가지고 한번 중간에 한 번 다쳤어요, 그렇죠? 손가락을 그거 살짝 연습할 때. 연습할 때. 네. 네. 연습하는 초반에. 동안에 너무 계속 열심히 해가지고 했는데 한 번 그렇게 살짝 다치는 거 말고는 다행히도 영화 맞아요. 촬영하는 동안에는 네, 촬영할 때는 또 감독님도 그렇고 예. 또 무술 감독님도 그렇고 너무 막 집중해서 또 이렇게 다칠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저도 되게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사실 다치면은 또 지장이 되잖아요, 촬영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저도 제일 걱정이 되던 그렇죠. 부분이었어요. 그 액션 얘기가 나와가지고 조금만 더 해보면은 사실 이게 비행기 액션이잖아요. 이 공간이 되게 폐쇄적인 공간인데 그리고 뭐 의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액션을 어떻게 펼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 초반에 어떻게 액션들을 디자인했고 어떤 식으로 이제 무술 감독님과 어떤 컨셉으로 가려고 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영화적으로 예. 먼저 제가 말씀드리면 근데 그게 첫 번째 도전이 됐었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액션, 그다음에 뭐 어떤 그런 좀 몸을 쓰고 폭력을 이렇게 힘이 가하고 어떤 방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영상을 굉장히 좋아해요, 사실은. 예, 코미디도 좋아하고 멜로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지만 어떤 이렇게 좀 과도한 힘의 겨루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처음에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도 비행기 안에서 벌어지는 그 액션을 보고 이거는 내가 하면 정말 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욕심이죠. 감독으로서의 욕심. 처음에 딱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이거 내가 하면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꿈을 막 꾸잖아요.
근데 막상 촬영 감독님, 뭐 무술 감독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그 꿈의 한계가 보이면서 자꾸 저의 그 상상력이 이렇게 좀 좁아지는 걸 느꼈었어요. 실제로 막 준비를 할 때.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의 도움을 좀 받았죠. 그러니까 실제로 비행기, 항공기를 운항하시는 어떤 기장 쪽서부터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항공기에서 싸움이 벌어진다면은 어떤 기장이나 승무원들은 어떤 식의 대응을 하게 되고 승객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을 해야지 일단 배우들의 합의나 움직임도 자연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딘가를 뭐 통제한다든지 문이 닫힌다든지 아니면 뭐 가스를 뭐 공기를 차단시켜 가지고 어느 뭐 이렇게 밀폐되는 공간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상상을 한 거죠. 그런 도움도 받고 이제 반대쪽으로는 크리에이티브하게는 외국 영화들이나 한국 영화들에서 보여지는 항공기 장면들에 대한 어떤 레퍼런스를 찾으면서 연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외국 영화나 한국 영화에서 이렇게 항공기를 제대로 오케이 마담처럼 좀 코믹하게 액션을 하는 영화를 찾는 건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쉽지는 않아서 공부를 많이 했죠. 뭐 감독들 알잖아요. 우리 강 감독님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뭐 감독이 뭐 뭔가 다 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혼자만의 고민과 노력 끝에 막 이런 재미난 결과물들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저 혼자라기보다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어가지고 그런 재미난 액션씬을 만들지 않았을까. 엄 배우님은 이번에 액션 하시면서 어떤 그 참고를 했던 배우나 어떤 식의 그런 액션 모술들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셨나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 액션이 굉장히 통쾌하고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재밌게 통쾌하고 진짜 찰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감독님이랑 이제 얘기할 때도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많이 보던 예스 마담 시리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어렸을 때 보던 그런 향수도 일으키면서 그래서 저희 무술 감독님하고 좀 재밌는 일화가 있었는데 무술 감독님하고 이제 연습을 하는데 이제 감독님이 이제 공격하는 것도 했으니까 맞는 연습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번도 안 맞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진짜 맞는 게 사실은 제대로 연습이 돼야지 네. 진짜 같은 느낌이 나는데. 근데 저는 맞는다는 생각 안 하고 공격만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네, 진짜. 그럴 만큼 굉장히 통쾌하고 막 그 주인공은 맞지도 않고 막 끝까지 맞아요. 가는 그런. 근데 실질적으로 영화에서는 거의 안 맞으시잖아요. 안 맞죠. 아니요, 몇 번은 있어요. 맞긴 맞나요? 네. 부딪히고 넘어지고 하지만 그런 맞음은 없죠. 그런 네, 맞아요. 찰지게 때리잖아요. 때리는 건 정말 찰지게 때렸죠. 진짜 잘 때리는 것 같아요. 재밌는 거는 우리 특촬팀이 그거 항상 물어봤어요. 촬영할 때 감독님 이거 정말 피 없이 찍나요? 계속 물어봤어요. 저한테. 저희 영화 피가 없어요. 그러네, 진짜. 제가 처음부터 정해놨던 몇 가지 저의 개인적인 이 영화의 룰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욕이 없어야 되고, 피가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상대편을 비하하면서 코믹하게 웃기는 장면은 하지 말자라는 세 가지를 좀 약간 가이드로 좀 했던 게 있는데, 막상 현장에서 막 피 터지게 싸우고 총이 날아가고 하는데 특촬팀이 근데 정말 피가 없나요? 물어봐가지고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서. 근데 영화상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화의 어떤 그 무게감, 그다음에 톤 앤 무드에서는 사실 피가 안 나오는 게 맞았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첫 장면에서 배우님이 그 시장에서 검역하신 다음에 이 세일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이쑤시개를 툭 던지고 이게 튕겨가지고 이렇게 맞는 슬로우 모션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근데 실제 촬영하신 거잖아요. 네. 그건 완전 우연이었죠, 이게. 완전 우연이었어요. 근데 정말 반사적으로 눈에 살짝 찡긋하시고 이렇게 뛰시더라고요. 네. 저거는 뭐 CG로 만들기도 어렵고. 근데 어떠셨어요? 그 장면 쓰시게 된 거나 그 상황이. 오히려 찍을 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고속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나중에 보고 저도 알았는데,
그러니까 세일 순대를 막 찍어 먹다가 세일 그 소리 듣고 완전 눈동그래져서 뛰어가는 거거든요. 딱 던졌는데 띵 여기 딱 맞았더라고요. 아 저는 그 촬영할 때 극장에서 몰랐어요. 큰 화면으로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게. 네, 저희 너무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툭 맞아가지고. 사실 근데 시장에서 보여지는 미영의 캐릭터가 네. 이제 그런 에피소드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그것도 욕심이죠. 감독들이 항상 하는 게 이제 캐릭터의 어떤 캐릭터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특장 정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몇 가지 설정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영화상에서 쭉 나열을 하면 사실은 재미가 없어요. 네. 네. 그 중에서 하나를 베스트를 딱 뽑아가지고 짧은 몇 초 동안 보여주는 게 사실 관객들이 보기에는 아, 저 사람은 저렇다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만드는 건데 뭐 저도 마찬가지였고 뭐 편집 감독이면 누구나 보기에도 다 그 장면이다. 그냥 이렇게 맛깔스럽게 상대편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먹고 있는 와중에도 귀는 1,000원, 3,000원 세일이요라는 걸 열려 있어가지고 바로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가서 그걸 사는 그런 미영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시장통에서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고생하는 어떤 그런 여성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영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은 사실 이제 엄 배우님이 댄싱 퀸부터 해서 뭐 그 이후에 나왔던 작품들에서 서민적이고 되게 수더분하고 아줌마 같은 캐릭터들을 잘 소화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한테 잘 맞으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원래 실제도 좀 그런 모습이 있으신가요? 그런 것 같아요. 아, 뭔가 되게 자기한테 있는 것들을 좀 여러 가지 캐릭터 중에서도 좀 어렵지 않게 다가오는 편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싱글즈가 아니죠. 댄싱 퀸에서의 네. 정화 역할도 그리고 이번에 미영 역할도 좀 그런 억척스럽고 좀 이렇게 좀 막 발랄하고 예. 막 그런 역할이 하면서도 참 재밌다고 느껴요. 그게 그래서 그런지 이제 본 사람 입장에서도 엄 배우님이 너무 자연스럽게 소화를 하시고 또 그 인물 그대로 보이니까 관객들은 되게 부담 없이 정말 좋은 캐릭터를 본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캐릭터에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궁금했었어요. 왜요? 저희한테 얘기 안 하고 혹시 이렇게 막 연구하고 연습한 게 있었나요? 그 미영 촬영. 그럼요. 밤새 연구해요. 그런 것 같아서. 얼마나 연구하는. 진짜로 노력파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게 자기한테 좀 편한 캐릭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약간 좀 수더분하고 그런 아줌마 같은 캐릭터가 훨씬 더 이렇게 조금 지금은 이제 편하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편하다는 게, 그러니까 이 안에서 또 어떻게 다르게 보여줄까에 대한 고민도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댄싱 퀸에서의 모습과 또 미영의 지금 이 오캠 마담에서의 역에서 그 사람 색깔이 또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어떻게 보여줘야 되나 그런 고민은 모든 배우들이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배역을 고를 때 이거는 좀 그래도 할 수 있겠다, 잘. 그리고 어떤 것은 되게 굉장히 도전인데 할 수 있을까? 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또 하게 되는 작품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엄 배우님이 하셨던 그런 베스트셀러나 그런 몽타주나 이런 것과는 이제 또 톤이 다르잖아요. 네. 작품들이. 그러니까 지금 엄 배우님이 작품을 선정하는 기준이 본인한테 잘 맞는 옷을 입으시는 건지 아니면은 남들 관객들이 봤었을 때 재밌는 영화를 선택하시는 건지 어떤 쪽이 더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제가 읽었을 때 굉장히 감독님이 처음에 오케이 마담 시나리오 보시고 이건 내가 해야 돼라고 느끼시는 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책을 보면서 이건 진짜 내가 하고 싶다라고 재밌게 읽히는 거를 우선으로 제가 너무 원하게 되는데 또 배우로서의 그 어쩔 수 없는 그 욕심이 있잖아요. 다른 걸 보여주고 싶고 정말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다른 걸 도전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 욕망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 맞을 것 같은 옷뿐만 아니라 네. 내가 한번 저 옷도 시도해보고 싶다라는 네. 그런 캐릭터도 해보고 싶다. 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뭔가 시도해보고 싶은 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미영 역할에 욕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처음부터 처음 미팅 때 그 생각이 나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그 액션이 너무 욕심이 났어요. 이거는 정말 하고 싶다. 그래서 아니,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더 넣어달라고 액션씬. 이 오케이 마담은 뭐 코미디적인 부분들도 물론 재밌고 하지만은 액션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많이 다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액션 얘기 조금 이따 하시고 일단 영화적으로 초반에 그 비행기 씬 안에서 처음에 미영 가족이 이게 탑승했었을 때 롱테이크로 이렇게 쭉 가잖아요. 카메라가. 그거는 어떻게 촬영 어떻게 했는지 약간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네. 신 넘버 14신입니다. 아, 감독님 진짜 아니 신 넘버까지 아까는 기억하고 있는. 촬영 때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러시더니 넘버까지 다 근데 기억하시고. 제가 되게 애착을 가지고 있는 씬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화 앞부분에 설정이 되어 있는 북한군들의 이야기, 시장의 이야기, 전파사의 이야기, 그다음에 그들의 가족이 아이와 함께 셋이 모여 있는 공간까지는 사실은 설명이죠. 이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한 전사를 보여주고 본격적으로 이들이 이제 나 꼭 가야 돼요 옷까지 벗으면서 하와이 옷을 보여주면서까지 이제 간절함을 보여주면서 행운의 티켓, 비즈니스 클래스까지 얻어가지고 막 달려갈 때 저는 그 부분서부터가 이 영화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관객들은 이렇게 느긋이 앉아있다가 이제 뭔가 시작하나라는 식으로 긴장을 할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카메라를 멈추지 않고 한번 최대한 길게 이들의 동선 그리고 관객들도 분명히 만약 비행기 타신 분이었다면은 그거에 대한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 영화가 그냥 영화적으로 세트가 아닌 실제 비행기를 탑승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감독으로서의 플랜이었고 욕심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실제 비행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세트였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이따가 또 길게 얘기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장면이 다 CG였어요.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서부터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 그걸 연결하고 뭐 비즈니스와 이코노미를 연결하는 부분도 CG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는 게 마치 한 테이크처럼 보이긴 하였으나 사실은 CG나 트랜지션이 많이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스태프들이 계산을 하고 준비하는데 많은 역할이 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족하는 씬이에요. 예, 그 많은 캐릭터들을 한 번에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뿌듯했었습니다. 저도 되게 효과적인 씬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카메라가 전반적으로 다 훑고 지나가면서 거기 어떤 중요 캐릭터들을 다 설명해 주니까 일단 요 컷으로 짧고 되게 효용하게 스토리 텔링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네. 그리고 처음에 이제 그 미영이 영철시장에서 꽈배기를 튀기잖아요. 이 꽈배기 튀길 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 극한직업 같은 닭튀김 같은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그 얘기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보이고 싶으셔서 이렇게 연출하신 건지. 원래 그 장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콘티에는 그려놨지만 왜 이런 거 있어요. 스태프들이 이거 꼭 찍을 것 같지 않은 것 같은 그림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 스케줄에서 밀려요. 이렇게 밀려가지고 이거 언제 찍을 거니? 그러면 감독님 뭐 이거 시간 될 때 충분히 찍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계속 밀려서 사실은 그 카트가 우리 촬영 마지막 날 찍었어요. 거의 마지막 날. 왜냐면은 제작자나 피디님 생각에도 사실은 꽈배기가 한 이만하잖아요. 그럼 꽈배기는 반죽을 해도 이만해요. 그거를 기름 수조에 담아서 카메라 렌즈만큼의 거리감을 두고 수조를 만들려면은 수조를 만드는 제작 비용이 엄청나요. 그 끓는 기름을 끓여야 되기 때문에 그 특수 강화 유리 같은 걸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걸 제작하는 것보다는 어딘가에 그러니까 CF나 이런 데에서 프로덕션에서 그런 촬영들을 특수 촬영 많이 하니까 또 알아봤었어요. 알아봤더니 그 비용이 좀 만만치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마음을 접고 이제 스태프들이 자꾸만 스케줄을 뒤로 미루는 거에 약간의 마음이 조금 내려놓고 좀 잊어버리려고 했지만 그래도 감독들은 안 그러잖아요. 끝까지 시간이 나오면 그건 언제 찍니?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만하게 그 꽈배기를 작게 만든 거예요? 작게 만들었어요. 작게 만들어서 그냥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네. 투명한 기름통에다가 유리, 네. 그 두꺼운 유리 거기다가 기름을 끄어서 마크로 렌즈로 이제 찍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만한 거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찍어냈죠. 찍어내고. 그 아이디어 좋네요. 네, 그 화면상에서는 생각보다 조금 이제 뎁스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설프다? 그러니까 좀 전문적이지가 않고, 그 극한직을 보면 굉장히 블랙백에다가 이렇게 깔끔하게 닥치김이 쫙 들어가서 고속도, 어떤 변화를 주면서 이렇게 정말 광고의 한 장면처럼 찍었는데, 네. 저희는 오히려 좀 투박했었어요. 네. 그 느낌이 미영의 캐릭터와 그 영천시장의 배경과 일조를 하는데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CG팀이 요거 좀 만지고 꺾여져 보이는 굴제 이런 거 저희가 펴드릴게요 하는데 아니야 나는 이게 더 좋다고 이 느낌을 그대로 가가지고 하겠다 하고 이제 사운드에서 어떤 튀겨지는 소리를 좀 더 강조를 해서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씬에 한번 정점을 찍어주는 카트로 한번 써본 거였죠. 그것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효과가 있었다라고 저도 하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튀겨지는 모습이 있어서. 많아. 막상 또 다시 한번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봤더니 그거 보니까 또 꽈배기가 먹고 싶더라고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요? 진짜. 그리고 서대문 영천시장에서 실제 영천시장 꽈배기 달인 선생님 부부한테 직접 배웠어요. 네, 사사받았어요. 네. 근데 그 만드시는 거 이 손 모양은 이제 물론 대역으로 하신 거죠. 안 되더라고요. 그쵸. 그게 정말 이 반죽이요 상상한 것보다 더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너무 부드러워서 이렇게 한번 쭉 밀고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꽈야 되는데 이게 근데 나중에 저희 조연출 감독님이랑 저희를 다 한 번씩 다 해서 다 만들었어요. 네, 촬영을 할 때 그 손놀림이 정말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오셔서 그 손을 찍어주셨어요. 혹시 촬영장에서 꽈배기를 직접 만드셔가지고 먹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희 먹었어요. 진짜요? 그 마지막 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원 배우님은 실제로 지금도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 다 이제 어필이 되는데 끝까지 자기가 하는 거를 목표로 하세요. 하고 싶었어요. 액션도 마찬가지였고 꽈배기도 마찬가지였고 뭔가 대역이 하는 거는 당연히 필요하고 찍어야 되는 분량이지만 편집에는 모든 움직임과 이런 것들은 본인이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고 하는 게 연기 철학으로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신뢰를. 근데 저는 좀 받았어요. 서운해져요. 자꾸만 안 시키면. 안 시켜.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엄배우님 그 시나리오상에서 보면은 목련화 캐릭터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작품이 만들어지기 전에 한번 시나리오상으로도 조금 봤었는데 그 목련화 캐릭터가 처음에는 이선정 배우님 맞죠? 이선빈 배우님. 네. 이선빈 배우님이었다가 그게 이제 엄배우님이 됐다가 그리고 그 이야기 본 이야기에서는 엄배우님이랑 이선빈 배우가 같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 페이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계속 저는 끝까지 같은 얼굴이 돼요.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분명히 관객들은 헷갈릴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그 나오는 그 선빈 배우님의 얼굴을 어떻게든 조금 가리든지 뭔가 신비스럽게 정말 이 사람인가? 아닌가? 싶게 헷갈리게. 비슷한 사람인가? 싶게 그렇게 넘어간다면 어쩌면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게 같은 얼굴인데 이해가 가요? 안 될 것 같아요. 막 그랬는데 돼요. 저 개봉하고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별 얘기가 없어요. 사실은 프리 때 영화를 이제 구상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히 시나리오 단계에서 가장 말이 많았던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코미디적인 장르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될 것이다라는 사람이 반이었다면은 나머지 반은 기본적인 이야기 구성에서의 허점이로 지적받을 거라는 게 또 반이었거든요. 이게 뭐 7대3이나 6대4였으면은 감독인 저도 뭔가 이렇게 결정을 했을 텐데
사실은 반반이었어요. 아. 그리고 오롯이 감독이 네. 그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 거였고 사실은 그 부분에서 전 두려움도 있었어요. 사실은 배우 캐스팅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고 캐스팅을 해놓고 이선배 배우 캐스팅해놓고 얼굴을 안 보이게 찍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었는데 코미디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관객들이 무엇을 따라가는지, 관객들이 이 미영의 캐릭터의 어떤 면을 따라가면서 이것을 웃고 즐기고 마지막에 통쾌함을 느낄 수 있는 건지를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은 관객들한테 우리 단점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당당하게 캐릭터를 확실히 더 나를 세우고 그 목련화를 보여주는 게 나중에 혼란이 오더라도 명쾌한 답을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엄 배우님은 그때 당시에 어떤 쪽이셨어요? 이건 이해가 안 된다라는 쪽이셨나요? 네. 좀안 된다고 하는데 계속 안 되는데. 브레이크를 걸면서 안 좀 더 될 것 생각을 같아요. 해보시죠. 막. 감독님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그랬어요. 근데 뭐 선빈 배우가 저도 잘했어요. 네. 그것을 선빈 배우는 똑같이 의문 퀘스천이 있었지만 그거의 감독의 방향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를 주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대화를 하고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잠깐 그 네. 카톡 관련돼 가지고 뭐 질문이 좀 나왔는데 처음에 영화가 어떻게 기획되게 되었나요? 주요 배우들의 캐스팅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라고 이 무명님이 네네. 질문하셨는데. 기획과 예. 캐스팅? 예. 기획은 저와 함께 날 보러 와요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영화사 오울의 김윤미 대표님이 이 영화를 기획을 했어요. 비행기에서 벌어지는 어떤 가족들의 자충우도 통쾌한 코믹 액션 영화를 하겠다라는 걸 기획을 하셨고 저도 그 얘기는 뭔지는 듣고 있었죠. 듣고 있다가 이제 제가 시나리오를 받고 저의 이제 감독으로서의 방향성이라는 걸 얘기했을 때 그런 것이 굉장히 서로 또 잘 맞아서 일단 뭐 처음부터 저한테 제안하신 건 아니었었어요. 네. 네. 날보러 했다고 해서 한 건 아니었고 확실하게 감독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캐치를 하고 그건 마음에 든다라고 해서 이제 저랑 같이 했는데 캐스팅이 사실은 엄 배우님은 너무나 명쾌했었죠. 이 미영의 캐릭터는 누가 보더라도 엄정화 배우님도 이제 저희랑 결정된 이후에 말씀하기 야 이거를 누구를 찾으러 다녀들라고 했던 거야. 이건 나지 할 정도로 너무나 자기한테 맞는 옷이었다고 생각을 하셨고 오히려 석환 그러니까 미영의 남편 역할로 이제 박성웅 씨가 결정되고 이제 같이 고민을 할 때 사실은 처음에 좀 무서워하셨어요. 아니에요, 감독님.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도 약간 그런 건 있었어요. 무서워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박성웅 배우의 선입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그거는 뭐 저도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관객분들이나 감독님들이 가지고 있는 저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저한테 오지 않은 역할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입견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하면서 저도 상대 배우를 생각할 때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번에 성 배우님 만나고서 또 제가 다시 한번 느꼈어요.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맞아요. 그래서 이 배우님이 이런 코믹한 이런 느낌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제가 너무 못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저 또한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감독으로서도 네. 사실 제가 정말 유명한 배우분들을 사석에서 만나거나 대화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감독이라 많은 건 아니잖아요. 네. 작품을 통해서 보는 건데 굉장히 좀 선이 굵고 남성적이고 굉장히 센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맞아요. 너무 가정적이고 너무 말이 많으시고 실제로 말이 많나요? 재미있어요. 너무 그래요? 시끄러워요. 그래서 아니 우리 석환은 여기 있었잖아 또 이런 어떤 맞아요. 참 좋은 캐스팅이었죠. 좋은 배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네. CY님이 질문인데 엄정화 배우님 가수 활동 병행하는 경험이 연기 활동에 도움을 주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도움은 그 부분을 제가 질문을 굉장히 여러 번 받아봤는데요. 뭐가 있을까요?
서로 어떤 부분에서 서로 도움되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연기를 할 때는 가수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하기 때문에 서로 뭔가 분명히 상충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제가 연기를 할 때는 그 생각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유연할까? 카메라 앞에서? 제가 상상하기에도 원배우님이 가수하실 때는 연기자라는 생각 아예 안 하실 것 같고 네. 또 연기하실 때는 가수라는 생각 전혀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쪽이신 거죠. 네네네. 네. 굉장히 또 달라요. 네. 네. 그래서 그 장점 그건데 유연함, 못놀림, 뭔가 몸놀림? 액션에서의 어떤 그런 스릴한 몸놀림. 근데 저한테 또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춤을 못 추는 몸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무슨 말씀을? 아니 저는 그러니까 보통 다 제가 활동했던 그 곡들이 다 댄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액션 연습할 때 지금 힘들었던 게 뭐냐면 너무 춤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박자를 맞추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자꾸 외우게 되고 그래서 그런 건 좀 있었어요. 재밌었어요. 다음번에도 또 액션 도전해 보시고 싶으신가요? 제발. 하셔야죠. 아 근데 괜찮을까? 체력이? 해야 됩니다. 오케이 마담 2 찍으셔야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질문에 오케이 마담 2 나오나요? 라고 질문이 원래 이 영화의 기획이 네. 시리즈물로 하려고 기획을 제작자님이 하셨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2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호비 이런 것도 다 있어요, 사실. 그럼 2는 혹시 크루즈를 타거나 빠르신데. 뻔하구나. 좀, 바꿔야겠네요. 바꿔야 되겠다. 네. 귀찮아 뭐 이런. 그런 거. 네, 다시 질문인데 비행기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다양한 촬영을 하기 어려웠을 텐데 효과적인 촬영을 위해 시도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나요? CG도 많으셨다고 하는데 어떠신지. 일단은 처음에 이제 비행기 세트를 지을 때 미술팀이나 촬영팀이 얘기한 것은 실제 비행기와 동일하게 짓지 말고 조금 간격을 넓히자는 거였어요. 조금이라도 넓히면은 그 움직임이 좀 자유로울 수 있고 배우들의 액션이나 카메라에 적어도 트라이포드를 놓는 그 어떤 수월함이 있을 수 있는 저는 아닙니다. 똑같이 지셔야 됩니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고 그것이 이제 렌즈의 사이즈나 어떤 방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저는 기존의 많은 영화들이나 훌륭한 영화들이지만 그것들이 세트에서 찍었다는 느낌들을 받을 때가 간혹 있거든요. 그럴 때 무너지는 관객들의 실망감은 저도 느꼈기 때문에 최대한 리얼한 세트에서 찍어야 된다는 생각에 정확한 항공기의 그 간격을 두고선 세트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 팀이 난감한 거죠. 이거를 카메라를 한 곳에 A라는 곳에 위치하고 B라는 곳에 위치하려면은 이동을 하려면은 의자를 떼서 설치한 A 지점에서 빼고서 의자를 다시 끼고 다음 지점에 의자를 다시 빼야 된다는 게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특히 요즘같이 촬영이 굉장히 약속된 거에 지켜야 되는 상황이라면 불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 영화들이나 헐리우드에서 하는 것들을 쭉 봤더니 항공기 위에다가 레일을 설치하는 거죠. 우리가 촬영할 때 달리라고 하는 레일을 설치하잖아요. 그걸 거꾸로 역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된 그러니까 천장에 매달린 어떤 카메라의 고정대를 만들고 카메라를 업사이드 다운 해가지고 화상을 거꾸로 찍은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X축, Y축 해서 어느 지점이라도 카메라가 위치할 수 있게 만들어서 그런 걸로 조금 세트의 활용도를 높였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시니까 더 그런 연상이 되는데 엄배우님이 특히나 그 안에서 액션이 많잖아요. 이게 실제 뭐 이거를 의자를 다 떼고 뭐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위험하거나 혹시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위험하고 이게 진짜 실제로 비행기이기 때문에 다 철이잖아요. 그래서 부딪히면 진짜 너무 다칠 것 같다. 막 처음에 그 비행기 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저희가 액션씬을 앞두고 그 전날 이제 리허설을 하잖아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갑자기 몸을 못 움직일 만큼 두려워지면서 더 연습을 했어야 돼. 막 그런 생각을 너무 할 만큼 그 공간이 주는 어떤 그 좁은 그 안에서 그 철로만 만들어진 그 공간이 주는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 액션씬을 보면 거의 뭐 발로 차거나 돌려차거나 이런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끈을 이용한다든지 그렇죠. 네. 이 도구를 이용한. 비행기 안에서 있는 의자나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꾸며져 있기 때문에 짜여져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걱정은 좀 근데 네. 저도 이제 촬영하다 보면은 항상 이 부분은 위험하다 싶어가지고 주의를 주고 촬영한 데에서는 사고가 안 나고. 그쵸. 엉뚱한 데서. 엉뚱한 데서 이게 맞아요. 사고가 나는데 맞아요. 혹시 그런 적은 없으셨나요? 이번에 그런 적은 없어요. 없는데 사고는 없었죠. 네, 사고는 없었어요. 다행이네요. 다행히. 액션이 많았는데. 네, 저 돌려차기가 너무 안 돼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돌려차기가 없더라고요. 할 수가 없어서. 그게 약간 또 다른 질문인데 엄정화 배우님한테 오케이 마담이랑 좀 상관없는 질문이고 혹시 뮤지컬 영화나 음악 영화에 특별한 관심이 있는지를 너무 관심 있어요. 사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목에 좀 문제가 생겨서 그런 뮤지컬이나 이런 걸 너무 언젠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좀 어려워지게 돼서 좀 이렇게 좀 슬펐던 시간도 있고 지금도 좀 극복해가는 시간인데 뮤지컬 장르의 영화를 꼭 해보고 싶어요. 우리나라도 진짜 이제 생기기 있어요? 시작했고 네네. 네, 그래서 기대가 많이 돼요. 요번에 그 활동하시는 모습 보니까 그래도 이제 녹음실에서 녹음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뭐 레미제라블 같은 영화는 현장에서 배우들이 직접 육성으로 노래를 네. 하는 그런 뮤지컬이었었거든요. 네. 혹시 그런 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도전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계속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하면서 이제 제가 너무 두려움에만 갇혀 있었다. 안 된다는 거에만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노력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안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도 많이 저도 저를 깨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주어진다면 저도 진짜 도전해보고 싶어요. 만들어주세요. 네. 아니 정말 이번에 뭐 방송에 나오시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그 감동을 먹었어요. 그리고 같이 약간 좀 마음이 되게 찡해져가지고 2020년. 박 배우님한테 기억이 될 2020년이에요. 맞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건 이제 감독님한테 드리고 싶은 네네. 질문인데 저는 이상윤 씨의 헤어스타일이 참 독특하다라고 생각해요. 레고머리. M자형 레고머리. 이건 어떻게 헤어스타일 그렇게 잡으신 거예요? 일단 이상현 배우하고는 저는 날 보러 와요라는 네. 그 작품에서 처음 만났어요. 사실은 이상현 배우하고는 한번 작품을 꼭 같이 해보고 싶었어요. 날 보러 와요 이후에. 그래서 사실은 오케이 마담에 꼭 그 철승이라는 역할로 한번 도전을 해봐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을까요? 또 상윤 씨가 이렇게 또 두려움에 배우들이 어떤 새로운 역할을 맡을 때 항상 그런 두려움을 얘기할 때 격려하고 할 수 있다는 걸 북돋아주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해보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상 피팅하고 헤어를 볼 때, 기본적으로는 좀 짧은 머리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드라마 이제 이태원 클라스의 그런 머리 스타일로 처음엔 약간 뜬 머리였어요. 좀 이렇게 좀 거친 남자의 느낌의 머리였는데 본인이 계속 이렇게 뭔가를 좀 만지면서 캐릭터화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동글동글 그 머리에 동글하면서 대해서. 비닐을 썼는데 벗었는데도 계속 이러고 있고 그러면서 뭐 되게 장난스러워요. 이상한 배우가 그 겉모습과는 다르게 맞아요. 또 그 선입견일 수 있잖아요. 너무 착하고 너무 장난기 있고 재밌어요. 그래서 이상현 배우가 진짜 굉장히 코믹한 역할을 꼭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앞에서는 대중들 앞에서 보여주지 않는 많은 모습들을 보여줄 네.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되는 배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다시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엄 배우님이 박성우 씨랑 이렇게 막 얼굴 맞대고 막 하는 네.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럴 때 약간 조금 뭐 웃음이 난다든지 뭐 감정이입이 조금 덜 된다든지 뭐 그런 적은 없으셨는지. 저도 궁금해요. 어떠셨어요?
아니 촬영할 때는 진짜 그렇지 않았나요? 그런 생각은 아예 안 드는데 목소리가 너무 크셔가지고 귀가 아프고 네. 침이 너무 많이 튀어요. 뭐 그런 거? 비행기에서 굴러다니면서 막 떠들 너무 때 시끄러워요. 그거는 대본에 없었어요. 그래? 조용히 좀 해. 막 이러고. 근데 그렇게 막 해주시니까 이 즐거움이 이렇게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 장면에서. 되게 에너지가 있는 배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디어가 많아요. 네. 사실은 대본이라는 게 있고 네. 강 감독도 아시겠지만 그 안에서 지켜야 될 룰들이 있잖아요. 대본 캐릭터를 보여주려고 우리 작가님들이랑 감독들이 다 연구하면서 계속 고생하면서 한 건데 애드립이라는 게 항상 배우들이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현장에서 배우들이 하는 연기이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에서 스톱을 시킬까 아니면 더 복돋을까 막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박 배우는 그거를 싹 잊게 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애드립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은 너무 열심히인 거예요. 자기의 석환에 그걸 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공부를 해요. 그 애드립을. 그러니까 이런 거 어때요? 저런 거 어때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것도 보여주고 다음 테이크에서 이런 것도 해볼게요. 해서 사실 현장의 분위기 메이커는 박수홍 배우였었죠. 예전에 누구 통해 가지고 박 배우님의 그 연기에 대한 생각을 좀 들어본 적이 있는데 본인은 그 카메라 앞에서 이제 완전히 알몸으로 한다라는 생각으로 연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좋은 마음가짐인 것 같다. 보여줄 거 다 보여주겠다라는 식으로 한다라니까. 끝까지. 근데 예. 감독님 분들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그렇게 애드립을 많이 하는 저는 과하지만 않으면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캐릭터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한 거는 사실은 그 배우분이지 그치.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선상에서만 조정이 된다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네. 정말 배우분들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는 당사자들만 알 거예요. 사실 진짜로. 그리고 처음에 이 영화 거의 초기로 돌아가셔가지고 그 촬영 들어가시기 전에 어쨌든 미영 캐릭터를 두 분이 잡으셔야 되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엄 배우님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좀 궁금해요. 어떤 스타일이신지 그 캐릭터를 어떤 식으로 잡으세요? 우선 저는 처음에 그 오케이 마담 그 책 안에 있는 미영 그 자체가 그냥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막 억세게 열심히 살지만 또 굉장히 사랑스러운 부분을 가지고 있는 여자다. 그래서 억세기만 하면 좀 보기 불편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뭔가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사랑스러움을 자연스럽게 좀 그 안에 넣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또 이거 코믹 영화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보면 굉장히 좋겠다. 두 분 스타일은 그런 생각을 서로 논의하시는 스타일이신가요? 아니면 그냥 현장에서 보여주시는 스타일인가요? 얘기를 저희는 많이 얘기했어요. 많이 얘기를. 네. 얘기를 하면서 접점을 찾아나가는. 네. 그러니까 엄 배우님의 스타일이 이제 대화를 통해서 뭔가 이 캐릭터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안심을 하고 자기가 할 것을 계속해서 쌓아져 가면서 현장에서 이제 딱 폭발을 하는 그런 배우라고 저는 느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대화와 편안하게 해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나 퀘스천이 왔을 때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려고 이제 하는 쪽이었고 저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대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사실은 어떤 영화의 청사진과 밑그림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사실 모든 해답은 다 있어요. 문제점도 그 안에 문제점이면 끝까지 편집본에서 문제점이고 너무 재밌었으면은 영화상에서 재밌고 다 해답은 처음에 그려진 그림 안에 있기 때문에 배우들이 어떤 식으로 대하고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하고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를 감독이 잘 바라봐주고 잘 끌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배우님은 그런 스타일인데 다른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 배우분도 계세요. 그런 경우에 정말로 그거에 대한 토의를 오랫동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배우분들은 질문보다는 자기의 어떤 재미난 코믹한 케미를 위해서 다른 식으로 또 혼자만의 노력을 해서 현장에서 강 감독이 얘기한 것처럼 현장에서 짠 하고 보여주는
우리 박성웅 배우 같은 분이 근데 있는 저도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애드리빙 경우는 미리 연습할 때 안 그렇죠. 하는 예, 그게 효과적이니까. 근데 저는 저의 스타일을 이제 여쭤보신다면 저는 배우분들의 개성들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그 안에서 제가 배우분들의 베스트를 끌어낼 수 있게 환경을 좀 마련해주는 쪽이다라는 걸 하죠. 근데 기본은 시나리오에 있다. 예. 예. 그렇죠. 근데 영화 들어가기 전에 감독님하고 이렇게 서로 그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영화 얘기하는 그 시간이 전 배우로서 굉장히 좋아요. 좋죠. 네. 그리고 항상 첫 촬영 때 그 미영이란 캐릭터가 첫 그날 형상화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가 제일 감정이 조금 네. 뭉클하지 않나요? 이게? 뭉클하고 조금 많이 긴장이 돼요. 네. 그래서 첫 촬영이 시장 그 석간의 그 전파사에. 전파상 안에 그쵸. 촬영이었는데 제가 분명히 콘티도 보고 이게 어떤 컷인지도 인지를 하고 들어갔는데도 헷갈리더라고요. 좀 긴장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첫 촬영에서 나왔던 그 느낌과 그 이미지를 가지고 사실 쭉 가는 거기 때문에 네. 항상 저는 이렇게 보면은 그 캐릭터가 처음 탄생하는 그 촬영의 첫 순간이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되게 감동적이죠. 네, 감독도 그날 되게 재밌어 하셨죠. 네. 네. 사실은 이렇게 뭐지? 이렇게 글썽이게 돼요. 약간 뭔가 그런 게 있어요. 아, 근데 감독님 그렇겠다. 그런 건 있어요. 왜냐하면 매번 뭐 콘티도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는 또 이제 실제로 카메라로 찍어서 비디오 콘티처럼 만들고 해서 최대한 마지막 아웃풋과 흡사한 장면들을 미리 프리로 만들어 보긴 또 하지만 그래도 모니터에서 배우분들이 실제로 연기를 하고 이 장면이 이렇게 딱 탄생하는 장면을 봤을 때는 정말 아이가 태어나는 뭔가 그 그렇겠다. 순간의 그 감동처럼 이렇게 벅차오르는 게 좀 있어요. 근데 전 그 부분을 몰랐네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크랭크업 한 다음엔 그날은 어떠세요? 그러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오는 사실 거 아니에요, 혼자? 그게 아니라 이 세계관을 크랭크업은 상관없는데 편집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세계관을 벗어나야 된다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2달 정도가 걸리는데. 그럴 것 같아요. 감독님 어떠세요? 다 당연하죠. 네. 그걸 저 스스로 즐기는 것 같아요. 오케이 마담이라는 정말 즐겁고 이런 재미나고 통쾌한 작품을 낳았잖아요. 낳고선 개봉하고 관객들의 반응도 정말 좋은 반응, 나쁜 반응, 여러 반응도 너무 감사하죠. 그런 것들에 대한 서로 소통이 있고 이런 것들이 저는 꽤 오래 가요. 네. 그러실 그 몇 것 개월 같아요. 동안 가면서 즐겨야죠. 영화 감독으로서의 어떤 최대한의 그 어떤 행복감을 느끼고 하는 게 이럴 때 가장 뿌듯함을 느껴요. 되게 막 감사하고. 허탈하거나 막 허탈보다는 그런 건 있어요. 뭔가 막 달려가자. 더 욕심이 나는 거죠. 네. 나 다음 작품을 또 무엇을 해서 달려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비행기 같은 감독으로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 비행기 액션인데 그 비행기 액션이면은 사실 그 안에 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대략적인 상상에서 이 안 글을 되죠. 작업을 할 수가 없는 네. 거니까 그걸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도움 아까 이제 처음에 질문하셨을 때 도움을 받았다는 그 항공사 정비 업체가 있어요. 예, 그 영종도 공항 가면은 그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비행기를 이제 정비하고 실습하는 데죠. 그래서 비행기들이 몇 대가 이렇게 있어요. 실제로 있어서 거기서 이제 비행기 구조를 보고 몇 열 몇 석, 그다음에 지하 공간은 어떻게 되어 있고 실제로 우리 시나리오처럼 그 밑에를 열고 들어가면은 어디가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친절하게 저희한테 한번 견학을 시켜줬었고요. 실제로 이제 시나리오가 완성되고 프리프로덕션 미술팀과 촬영팀하고도 같이 재방문을 해서 많이 귀찮게 되었죠, 사실은. 그래서 계속 그 실측도 하고 실제 비행기는 이렇고 같다는 거를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들 얘기가 그런 거였죠. 아니 이렇게 자주 와서 이 비행기를 분석하는 건 좋긴 한데 비행기가 상당히 고가의 그 어떤 운송기이기 때문에 만들 때 옵션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화상에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꾼다 한들
그것이 크게 문제될 건 아니다. 하지만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또 관객분들이 어떤 일반적인 상상과 상식이 있잖아요. 여기서 들어가면 여기가 나와야 되고 절로 올라오면 저기가 나와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동선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고증을 좀 해봤었죠. 그러니까 뭐 내용상에서 이제 배정남 씨가 위에 미션 임파서블처럼 어떻게 막 통로를 타고 들어가고 이런 공간들이 실제로 있네요. 네, 정비 공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영화 설정상 이렇게 막 기어가는 건데 기어갈 만큼의 공간은 아니지만 예, 비상시에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죠. 그러니까 영화상에 좀 넓게 나오긴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좁아 정남 보여요. 씨가 되게 좁게 연기했죠. 이렇게 좁게. 연기력이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세트잖아요. 그쵸. 뭐 전파상도 세트일 거고 맞죠? 아니에요. 전파상은 실제 실제예요? 존재합니다. 그래요? 완전 세트 같던데. 네, 완전히 그 비행기도 사실 세트는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 세트를 했지만 비행기, 실제 예. 비행기를 가져와서 조립을 한 거죠. 네네네. 제가 그때 부산에서 촬영할 때 한번 가가지고 봤는데 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맞아요. 크기가. 저 되게 벅찼어요. 예, 진짜. 그쵸.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영화를 못 찍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저희는 이게 짐볼 시스템을 그때 다신 거였었나요? 이게 움직이는 장면 어떻게 촬영하신 거예요? 짐볼이었죠. 짐벌이었죠. 짐벌인데 사실은 더 큰 짐벌에 올려야 되는 게 맞죠. 맞고 원래 헐리우드나 기본적으로 큰 프로덕션에서는 거대한 짐벌을 몇십 명이 올라타는 비행기 안에다가 그대로 해놓고 이거를 비행기를 기울이고 실제 같은 느낌들을 연기한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것들이 있었는데 뭐 한국 현실에 맞게 예산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공간도 그런 큰 세트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도 중요한 거고 그래서 포기할 건 포기하고 소용으로 하셨구나. 갈 건 갈 거 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굴르면서 연기를 해야 되는 그 벙커 승무원들의 휴게 장소 그 장면의 공간만 실제 짐벌에서 하고 나머지는 이제 평지죠. 세트에 평지에다 놓고 근데 사람들이 진짜 있어요. 모든 배우분들이 너무 연기를 잘해요. 연기를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러게. 그 왜 이렇게 이륙할 때 있잖아요. 이륙할 때 다 앉으셔갖고 그 지금 흉내를 배정남 내는데 씨랑 김혜연 배우가 다 앉아가지고 그게 완전 수동으로 한 건데 배우분들이 이제 몸을 떨면서 이렇게 있고 이제 카메라 앞에 있는 뭐 백그라운드 말고 포그라운드에 있는 의자나 소품들은 앵글 밖에서 사람이 이렇게 흔들고 흔든 거예요? 뭐 여러 가지로 정말 스태프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그 장면들을 만든 거예요. 맞아요. 그 그리고 세이브하기 위해서. 그 승객으로 나오신 보조 출연자분들도 맨 끝에 왜 그 미영이 그 액션씬 있잖아요. 네. 그 비행기 문 열리고 바람이 들어오면서 막 다들 막 아비규환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것도 너무 연기를 잘해가지고. 잘하셔가지고 네. 감동했어요. 사실 퀘스천이 많은 장면이었어요. 짐벌을 사용하지 않고 강풍기도 이렇게 거대한 게 없었거든요.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우리가 CG가 이제 많이 발전했으니까 뭐 덧 그리고 뭐 하면은 많이 커버가 될 텐데 인물은 안 그렇잖아요. 네. 게다가 이제 보조 출연자 분들이 할 수 있는 전문 연기자분들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상상을 너무 하시면서 하셨군요. 감사하고 네. 복받은 현장이었어요. 네, 너무 좀 감동이었어요. 그쵸, 감동이었어요. 그쵸. 부산에서, 부산 분들이었는데, 네.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떤, 외국 분도 계시던데. 네, 외국 분도 맞아요. 있었고, 근데 비행기니까. 이제 말을 하면 안 돼요. 부산 사투리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최대한 말을 입만 뻥끗이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고 나중에 후시에서 이제 녹음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한계성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시고 저희를 격려 많이 해주시고 맞아요. 본인도 힘들 텐데 그러니까 세트가 한번 세팅을 해놓고 카메라 위치해놓고선 쉬고 싶잖아요. 배우분들, 보조출연분들. 근데 이제 못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희를 걱정해 주시고 아우 우리 엄배우님 힘들겠다고 막 너무 약간 감동이었어요. 그런 거 했을 때. 아니 제가 그때 촬영장에 한번 방문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뭐 다른 조연 배우분들도 잠깐 보고 했는데 그 한 장소에서 특히나 또 촬영 장소가 부산이잖아요. 네. 뭔가 이렇게 좀 에피소드들이 촬영하시면서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나 뭐 어떤 제작
그쪽에서 이제 어떤 커플이 생기거나 좋은 뭐 그런 일들이 커플이 있지는 생겼나요? 않아요. 생겼나요? 그런 거 뭐 재미난 몰랐는데 에피소드들은 없었네. 커플 촬영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커플은 없었는데 있겠죠. 그거 커플 생기면 뭐 우리 피디님이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 커플 생기면 100만 원 쏜다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근데 없었어요. 없었어요. 가져간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 보통 한 군데에서 오래 촬영하면은 이 있죠. 예, 제작진들 사이에서 네. 사랑이 꼽혀가지고 맞아요. 영남 같은 한- 경우는 한 7쌍이 결혼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결혼까지. 저도 네, 예전에 저희 PD도 영남 그- PD였는데 홍반장이라는 영화 찍을 때 네. 있잖아요. 그때 한 다섯 커플? 커플. 아 예. 순수했었나 보다. 아니, 그렇죠. 우린 이제 부산에서 몇 개월이었어? 한 3개월? 그러니까 네, 찍었는데. 근데 너무 친구처럼, 가족처럼 예. 지냈기 때문에 커플이 안 됐나 봐요. 근데 저희는 좀 그게 좀 안 음. 좋은 점도 있었어요. 아 너무 어떤 회식이 잦아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코미디다 보니까 어떤 감정이나 이런 딥한 어떤 끌어오르는 것보다는 케미가 중요하잖아요. 배우들 간에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만담처럼 혹은 뭔가 이 또 액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친해져야 되는 어떤 그런 목적성이 좀 있었어요. 우리가 영화를 찍으면서 우리 뭉쳐야 돼. 우리 서로 친해져서 이 영화를 잘 되게 만들어보자라는 으쌰하는 기분이 있어서 제작자분들도 그런 거에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과하게 놀러 다니고 했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만나서 이제 작품에 대한 얘기하면서 서로 개인사도 얘기하고 친구처럼 터놓고 본인들의 고민이나 생활이나 이런 거를 가족 얘기들도 하고 그게 즐거웠었어요. 촬영 이후에도 이렇게 또 계속 연락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으시겠네요. 저희는 자주 많이 뭉치죠. 아 그래요? 예. 많이 뭉치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아, 조금 자제는 하고 그쵸. 있는데 네.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감독님, 그리고 뭐 아까 세트 나온 김에 제가 알기로는 그 비행기 세트를 미국에서 네네네. 수입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약간 그 상황을 조금 얘기해 주시죠. 뭐 사실은 비행기는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세트하기보다는 이제 비행기에서 떼어온 부품을 다시 재조립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은 근데 그게 실제 비행기. 네네네 그거를 가짜로 만드는 게 저는 이제 가능은 한데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술팀의 세트팀 얘기는 불가능하더라고요. 아, 비행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곡선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만들기에는 좀 힘든 이미 딱 틀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에 존재하는 그 비행기 세트들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스케일이 좀 작고 저희가 원하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저희가 뭐 세트를 만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의논들을 했는데 서로에 대한 필요한 어떤 것들이 조금 달라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그 해외 상황은 어떨까 이제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펼쳐봤죠. 그랬더니 가능은 하더라고요. 가능은 한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연말 마지막 날이었는데 미술팀과 제작팀이 정말 비행기표를 바로 끊어서 바로 미국 애리조나에 있는 그 비행기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항공기들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폐 비행기 시키는 그곳에 가서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부품들을 사올 수 있는지 어떤 의자들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감들이 그대로 비행기에서 떼어와야 되기 때문에 가서 이제 그런 미팅을 하다가 이제 에어 헐리우드라는 업체와 함께 일을 하게 된 거였죠. 그래서 정말 기간이 짧았어요. 일반적으로 특히 지금 코로나 시대라면 꿈도 꾸지 못하는. 맞아요. 근데 이제 빨리빨리 움직여가지고 제작진들의 발빠른 대처로 통관도 부산이니까 사실은 쉽잖아요. 부산에서 배로 온 그 부품들을 가지고 부산 세트에서 만드는 시간적인 절약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막 불가능할 거다, 안 될 거다 했는데 이제 시간에 맞춰서 완성했을 때 그래서 더 기분이 세트를 봤을 때 부산 내려가서 완성된 세트를 봤을 때 감격이 막 우리가 해낸 것 같아요. 뭐 찍지도 않았는데 네. 비행기를 우리가 만들었어라는 감격의 순간이 있었죠. 딱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비행기 세트 본 순간의 느낌이 되게 이렇게 좀 확 네. 오신 게 있으시죠. 네. 진짜 비행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제가 찍어야 될 씬들이나 막 이런 것들을 세트장 가서 딱 처음 딱 마주하는데 너무 좀 진짜 뭉클한 뭐, 마음이 되죠. 네, 뭔가 되게 마음이 정말 잘해야겠다. 플러스 되게 두렵다. 두렵다. 네. 두려움. 그리고 영화에서 저는 그 아역 배우 정수빈 씨인가요? 수빈이. 네. 네. 수빈 씨 처음에는 되게 이게 보니까 개성 있는 외모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캐릭터도 있고 하셔가지고 어떠셨어요? 같이 수빈 씨는 어떤 배우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그래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막 그 정말 아이 같고 그리고 또 열정이 너무 너무 커요. 그래서 연기하는데 뭔가 이렇게 정형화되지 않은 연기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또 에너지도 있고 열정도 있고 아기가 열정이 있기 쉽지 않은데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열심히 하네. 네. 근데 사실 그 아역 역할의 오디션을 상당히 많은 배우분들을 아역 배우분들을 만났었어요. 그리고 우리 캐스팅 해주시는 분들이나 저 인물 조감독 분들이 엄청 노력을 많이 했는데 뭐 다 열심히 하죠. 우리 아역 배우들 다 너무 너무 열심히 열심히 하죠. 모두 열심히 하고 모두 연기를 잘해요. 맞아. 사실 그래서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제가 감히 뭐 외모로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연기력을 다 너무 잘해가지고 되게 고민을 하던 차에 제가 택한 방법은 부모님 면담이었어요. 아역 배우 한 5명이 추려져 있어요. 쟁쟁한 5명의 배우 수빈이를 비롯한 이렇게 있었는데 또 다들 또 알아요 서로. 아역 배우분들은 부모님들끼리. 근데 이제 저는 부모님들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아역이 아닌 부모님들과 따로 만나가지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을 부모님을 통해 좀 들어봤어요. 그 얘기인즉슨 부모님의 생각을 듣고 싶었던 거였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시고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영화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들었죠. 근데 이제 그 분들 중에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분들이 마침 또 제가 좋아했던 연기를 보여줬던 수빈이 어머니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로 하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재밌는 거는 그 수빈이 어머니 이름이 우리 극 중에 나오는 귀순과 동일한 그래요? 성함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그거 되게 또 인연이 특이한 인연이다 생각을 했었죠. 특이한 이름이 아닌데 본인 이름이 그렇다고 해서 처음에 농담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랬더니 정말로 귀순님이 따님을 저희 영화에 출연시켜 주셨죠. 이 카톡 참여 관객 질문이 있는데요. 촬영했는데 혹시 편집으로 삭제된 장면이 있나요? 있죠. 있죠. 저희는 그런 거 생각하면은 많이 있나요? 네, 살점을 드러내는 것 같은. 근데 사실 이게 러닝타임이 100분이잖아요. 네네. 생각보다 짧고 오히려 저는 러닝타임을 100분을 하길 되게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코미디는 스피디한 그 속도감이 중요한데 네네. 그 속도감 잘 유지했다라고 네네. 생각하거든요. 어떠세요? 네, 우리 편집을 해주신 분이 우리 뭐 충무로 오랜 편집의 킹 오브 킹 김상만 김상범 감독님. 예, 편집 감독님이신데 그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무엇이냐, 이 영화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이냐를 저하고 굉장히 많이 의논을 하면서 감독들은 항상 그렇잖아요. 보여주고 싶은 건 많죠. 예, 모두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근데 이제 제가 영화학교에서 처음에 배웠던 게 감독의 가장 버리기 싫은 장면은 무조건 삭제를 해야 된다. 그걸 모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뭐 그게 또 옳다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우리 편집 감독님 얘기는 이 흐름을 잘 생각을 해보자.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흐름은 100분이다. 100분 안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명쾌하게 보여주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상업영화의 코미디 영화의 힘이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버릴 건 감독이 과감히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저희 선배님이시고 어르신이니까 해주실 때 많은 배움이 있었어요. 예, 그걸 통해서 정말로 제가 아끼고 재밌어하고 또 많은 분들이 재미있어 했던 장면이에요. 그 장면은 바로 그 국정원 장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납치가 됐기 때문에 이제 관객분들이 생각을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아마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도대체 땅 밑에서는 뭐를 하고 있었던 거야? 전투기라도 띄우던지, 뭐, 아니면은 뭐, 교신을 해서 거기 있는, 납치범과 회유를 하는 뭐, 무선을 하든지, 왜 그런 거 안 했지? 생각을 했었을 텐데, 사실 시나리오도 있었고, 그런 장면을 찍기까지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이 영화의 컨셉과 흐름에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했을 때, 저희는 과감하게 버리는 쪽으로 선택을 해서, 좋은 연기와 좋은 코미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삭제된 장면들이었습니다. 한 10분 정도 분량이에요. 아쉬우셨겠네요, 말이죠. 네, 너무 좋은 배우분들이 열심히 해주셨는데 아마 잘린 장면들 이렇게 모은 뭐 DVD나 혹은 블루레이가 이제 발매된다면은 꼭 넣고 싶은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뭐 유튜브에 짤로 네네네. 예. 영화사랑 잘 얘기. 예, 이건 또 되랑이님이 하신 질문인데 엄정화 선배님 영화에서 다양한 역할을 해오셨는데 요즘 들어 가장 하고 싶은 역할이 있으시다면? 항상 뭐를 정말 하고 싶다라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제가 쓰지 않는 이상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항상 열려있는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역할이든 왔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이미지에 갇히지 않고, 그러니까 배우들은 모든 배우들의 바람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미지에 갇히지 않고 모든 어떤 역이든 선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해요.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간혹 가다가 어떤 장르의 영화, 스릴러를 하고 싶다 이런 성향은 있을 수 있어도 사실 어떤 캐릭터를 딱 하고 싶다라고 못 박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열려 계시다는 생각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 늦기 전에 음악 영화를 한 편 제가. 늦어도 괜찮아요. 아, 네. 아니 진짜 환불원정대 보니까 정말 따뜻하고 되게 이렇게 재미도 있고 또 뭐 슬프기도 하고 했던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인 드라마 같더라고요. 네, 영화 같아요. 네, 뭔가 좀 어떤 정말 그 스토리. 재밌었던 것 기억도 되게 많이 남고 네. 나중에 진짜 그런 영화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남길 배우님 캐릭터를 어떻게 만드시고 캐스팅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만홍님 진짜 만홍님인가? 근데 저는 진짜 네. 김남길 씨가 네. 카메오로 그것도 예. 출연해 주신다고 그래서 몇 번을 다시 물어봤어요. 진짜? 막 이렇게. 네, 어떻게 되신 건지 감독님이 설명해 주세요. 근데 이 영화는 그 사나이 픽처스라는 한재덕 대표님하고 같이 영화사 우리 공동 제작을 해서 이제 한 배를 타게 됐는데 사실은 시나리오 단계부터 있었던 김장남이라는 캐릭터였어요. 사실은 저희는 이제 시나리오 상에서는 안대를 하고 계속 있는 상황이어서 어느 배우가 해도 모른다. 마지막에만 나와주면은 까메오로 누군가가 나와주면 참 재밌겠다라는 아주 그냥 단촐한 소망이었는데 하나의 픽처스 한재덕 대표님이 그 김남길 배우를 처음에 언급을 했을 때 사실 저도 하겠어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조금 동떨어져 있는 해주면 감사하지만 요렇게 작은 역할로 네, 우리 바라지를 못했죠, 그죠? 근데 실제로 이제 흔쾌히 하겠다고 얘기를 듣고 현장에 와서 연기를 보여줬을 때는 너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 제가 생각했던 김장남의 그림 아까 이제 첫 장면을 찍었을 때 그 뭉클함이 있었다고 한 것처럼 근데 제가 생각했던 김장남보다는 더 훨씬 플러스 알파가 배가 된 어떤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제가 만약 유명 배우가 와서 이 역할을 연기한다고 했을 때 요렇게 연기를 디렉션을 드려야지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드렸어요. 근데 김남길 배우는 그거 아니죠. 웃기려면은 이렇게 해야죠 하면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영화에 나온 장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죠, 사실은. 그쵸. 오랜 기간 촬영한 것도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보여줘야지 관객들이 즐거워한다는 걸 명확히 알고 있더라고요.
그 김남길 배우가 처음에 전 극장에서 보고 난 다음에 영화를 다 보고 난 다음에 김남길 아니겠지 설마 이랬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올라가는 크레딧 보니까 김남길 씨더라고. 그래서 야 어떻게 캐스팅이 아주 절묘하게 됐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감독님 그 뭐 다음 작품은 어떤 뭐 계획은 어떤 걸 하고 계시고? 다음 작품은 음악 영화. 예. 제가 개인적으로 네. 음악을 그럼 되게 캐스팅은 좋아해요. 배우는 항상 저? 제목은 한무정 정도에. 저는 원래 이제 음악을 좋아하고 이제 음악도 막 했었어요. 아, 그래요? 연주도 하고 막 음반도 내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20살 그 즈음에. 그래서 음악에 대한 어떤 향수와 꿈이 있었던 영화 감독으로서 음악 영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뭐 데뷔 때에서부터 지금까지 아, 계속 저 감독님 예전에 밴드 하셨다는 얘기 들었던 것 그쵸. 같아요. 예. 어디 피아노를 하셨나요? 아니면 뭘 하셨나요? 건반도 치고 드럼도 하고 드럼 하셨다는 얘기 네. 들었던 것 같습니다. 관악기도 풀고 이것저것 해요. 네. 근데 이제 뭐 그래서 음악 영화 한다기보다는 음악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음악이 가지고 있는 힐링 그리고 극장 우리가 지금 점점 극장이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렇죠. 극장이 주는 하나의 이점 쾌감은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소리, 사운드 그것이 줄 때 어떤 울림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큰 그것이 저는 음악 영화로서 한번 제가 도전을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작은 소망이 이번에도 있어요. 있고 아니 진짜 요번에 그 환불 원정대에서 공연할 때 아무도 없는 무대에서 그 무대에 서셨잖아요. 네. 마지막 근데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 시대 때문에 언택트가 되고 다들 이렇게 영화제도 온라인으로 하고 관객과 떨어지고 영화가 자꾸 극장보다는 뭐 OTT 같은 매체를 타게 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 들어가지고 가장 그런 무대에서 관객 없는 무대에 서보신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성 이게 결국 끝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해요. 근데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건 그래도 그 안에서 뭔가 그 길을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사랑하는 마음은 끝이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계속 이 영화는 만들어지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든 계속 봐주실 거라는 확신은 저는 꼭 확신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극장이 다시 정상화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어떻게 생각해요? 백신이 걸리고 사실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긴 시간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다른 모든 분들이 생활에 대한 어떤 패턴, 수칙, 그다음에 어떤 습관들이 조금 이미 좀 바뀌어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은 좀 들어요. 그렇죠. 근데 네. 이 영화관이 없어지다거나 영화가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없어지진 않아요. 네. 없어지진 그럴 수 않지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네. 대중화 예전처럼 막 네. 다시 돌아올까라는 거는 뭔가 좀 이렇게 좀 두려움이 좀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극장은 안 없어집니다. 네, 극장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그 시각, 느낌, 그래도 다르죠. 저희는 그 오케이 마담도 코로나가 이렇게 심하지 않은 시기, 심했지만은 그래도 극장 개봉을 하고 다행이죠. 네, 또 만날 수 맞고 있었잖아요. 또 뭐 무대 인사도 하시고 하셨지만 최근 들어서 뭐 여러 영화들이 개봉하기 전에 이렇게 막 그 넷플릭스로 넘어가던 뭐 그런 경우들이 좀 생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많이 안타깝지 않나. 너무 안타깝죠, 정말. 사실 영화는 관객들과 연극처럼 네, 같이 이렇게 맞아요. 좀 보면서 같이 또 객석에 앉아가지고 구경 관람하고 하는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사정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쉽게 결정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아쉬움은 좀 OTT에서 개봉을 하더라도 함께 그러니까 극장에서라도 이렇게 소수의 인원이라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극장 개봉이 좀 동시에 이루어지면 어떨까. 그것도 이제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 바람으로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하지만 그 공감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창구는 좀 여러 개를 만들어주는 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여기 카톡 질문이 하나 왔는데요. 오케이 마담 2를 찍을 거라 하셨는데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아이디어 공모합니다. 네, 이런 건 공모전으로.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잡힌 이야기는 아니고. 몇 가지 이제 네. 플롯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뭐 말씀하신 아까 뭐 네. 이렇게 크루즈에서 벌어지는 네. 이야기도 있고. 요즘 크루즈 막 그 갖다 팔고 있던데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사라고. 저희 횡단하는 거 어때요? 횡단. 그럴까요? 뭐 시베리아로 횡단해서. 근데 이게 일단은 모든 게 정상화되고 이제 모든 인류가 좀 안심을 하고서 정상적인 생활 궤도로 왔을 때는 우리가 많은 아이디어와 재미난 오케이 마담 2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예, 저도 오케이 마담 컨셉이면은 계속 해가지고 만들어도 좋겠다. 네, 우리 그런 얘기 되게 생각이 많이 했었어요. 네. 응원을 많이 해주고 네. 지지를 많이 해줘서 힘이 많이 됐어요. 정말. 진짜. 다음번엔 더 화려한 액션으로 보여하실 수 있으니까. 뭐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시간이 아직 조금 더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예. 다른 질문은 또 없나요? 저는 사실 질문들이 영화를 저희 이 전에 영화를 네이버에서 보여줬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니 영화에 관련된 질문이 있는데 네. 그 영화에 관련된 질문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딴 얘기를 하다가 다시 영화로 돌아가려니까 약간 좀 그랬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코미디 영화, 감독님이 지향하시는 코미디 영화는 어느 쪽이세요? 저는 사람의 삶에서 나오는 코미디가 좋아요. 저희가 근데 그게 제일 힘들기는 하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우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면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적인 코미디가 뭐 개인적인 일상이나 어떤 사회적인 현상에서 잘 맞아 떨어졌을 때 되게 시니컬한 코믹한 느낌들이 전 되게 좋거든요. 일상에서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메모도 하기도 하고 물론 잘 적용은 안 되지만 시나리오에 이제 하긴 하는데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이제 우리 오케이 마당에서 남을 비하하면서 웃기는 거는 조금 자제를 하자라는 것처럼 그런 식의 코미디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네. 뭐 예를 원래- 들면 이제 외모 비하 뭐 그런 그렇죠. 건가요? 예, 그런 게 저는 좀 사실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제 개인적으로 그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아이러니함, 그것들도 돌파하려고 하는 그 캐릭터의 고분분투 그런 것들 속에서 유머스러운. 저도 그 장면 중에서 와이프인가요 했을 때 박성우 씨 옆에서 머리 길었던 사람 그런 외모 비하는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강민순 배우인데 네. 사실은 그것도 원래 시나리오 때부터 있었던 거였고 간단하게 그냥 머리가 긴 여자를 그냥 옆에 탄 그 북극성 악역이 이제 아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였는데 그 또한 그 민순 배우가 굉장히 잘 살려줬어요. 예. 그 원래 사극 배우 출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투를 틀어서 이제 사극을 하는 배우였는데 이제 그거를 풀르게 한 거죠. 풀르게 해서 저희가 한 달 동안 헤어 트리트먼트 하면서 계속 그 머리를 가꿨었어요. 근데 이제 열심히 또 해준 덕에 그런 또 네, 기회가 어쨌든 오늘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요. 됐어요? 네, 네. 마지막 참여 소감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 배우님은 네, 먼저. 네, 오랜만에 감독님 만나서 너무 좋았고요. 또 감독님도 뵙고. 네, 네, 영광입니다. 저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극장에서 와가지고 영화 얘기를 하게 돼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희망을 잃지 마시고 꼭 끝이 있을 테니까 힘내시고 영화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독님들. 파이팅! 네. 감독님, 네. 아니,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좋고 멋진 기회를 만들어주신 우리 디렉터스 위크 충무로 영화제 너무 관계자분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네. 사실은 많은 용기와 힘이 필요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오늘 와서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이렇게 많은 감독님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이 자리를 만들고 계신데 제가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온다는 게 사실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힘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엄 배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영화보다 더 아름다워야 되겠지만 우리 영화는 멈추지 않고 계속 만들어질 거예요. 영화에 대한 사랑을 잃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내일 마지막 단편 실 GV 섹션 감감묻도 남아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감독들의 마스터 클래스 충무로 클래스 내일 이준익 감독님이랑 윤재균 감독님과 함께하는 한숨 토크 코로나 시대 감독살이까지 네이버 TV 영화제 채널 통해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시리즈온 내일까지 유명 영화제에서 수상한 단편들을 네이버 시리즈온을 통해 유료 관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보신 후기 남겨주시면 굿즈 주는 이벤트 홈페이지 공지 지금 보신 프로그램 관람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굿즈 선물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토크 감사했습니다. 강영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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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고생